자, 저희가 제보받은 사건인데 정말 황당합니다. 네, 지난달 13일에 경기도에 사는 21살 여성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이 당시에 이 여성은 공동 현관문 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피해 여성 뒤로 또 다른 여성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 다가와서 오!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어이구. 모습입니다. 깜짝 와. 놀라서 도망가니까 쫓아가기까지 하는 이 여성.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랑 같은 회사 다녔던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퇴사한 뒤에 7달 정도가 지나서 카카오톡으로 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대뜸 넌 참 잘 살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고 하는데 이 피해자가 네 아줌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욕설을 퍼부으면서 집에 찾아가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저렇게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나타난 겁니다. 자, 같은 회사를 다녔다가 가해자가 퇴사를 했고 7달 정도 지난 피해자를 찾아왔다는 건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왜 나랑 야근 안 해가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정확한 이 범행 동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피해자 측의 얘기로는 가해자가 야근을 좀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피해자는 실제로 야근을 한 적이 없었고 뭐 사실 야근을 할 필요 없이 그 일하는 시간에 충분히 다 일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주말에도 일부러 나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가해자가 대뜸 이 피해자한테 너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가 이기적이냐? 왜 야근을 같이 안 해주냐? 너는 너무 이기적이다. 일 같이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에서 쌓인 악감정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던 겁니다. 자, 가해자는 27살, 피해자는 21살. 나이가 6살이나 많은 자기는 매일 거의 야근을 하고 피해자는 딱 일 제대로 끝내고 퇴근하고 그랬더니 왜 너 나랑 같이 야근 안 해? 나이도 어린 녀석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이에 이 피해자 가족이 자초지종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들어보시죠. 본인이 이유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러면은 저한테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교육머리 좀 잘 시키세요. 말 똑바로 해요. 라군요.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엄마 당일로 그 퇴사할 때까지 쩔쩔매다가 갔네. 씨. 엄마, 나걔 때문에 힘들어. 이년아. 다시 말해줘. 애미가 그따 보니까 자식도 그만 빨리 애 빨리. 승현이 보니까 피해자 어머니는 그래도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좀 다독이려고 이렇게 전화하셨던 모양인데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면서 애 교육 똑바로 아이고 이거 참 사실 뭐 이런 걸 급발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액션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나오는 리액션을 우리는 예상하고 움직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잖하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뭐 앞에 XX 이러니까 우리 딸인데 XX라고 말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 그게 트리거가 빡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괴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사실 만약에 제가 21살의 피해자였고 저 27살의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그 가해자가 만약에 나에게 그런 행동,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런 반응을 보였다면 만약에 저희 회사 같으면 제가 100% 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렇게 욕설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심각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사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입장대로 그 고충이 있겠지만 그런 고충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반대편 당사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작정 나는 일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왜 퇴근하니? 절대로 요새 저 직장에서 그런 거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야근하자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예. 회사에서 문제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좀 이렇게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사내 갈등의 진짜 이유가 뭐예요? 좀 너무 설명이 없는데 말이죠. 네, 일단 이 피해자 측 설명에 따르면요, 이 가해자랑 피해자가 각각 맡고 있는 업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자신이 맡은 업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 상사에게 찾아가서 이 업무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업무 롤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당시까지는 이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가해자가 상사를 또 찾아가서 민원을 넣습니다. 이번엔 피해자랑 일하는 게 힘들다 이런 토로였는데 이때는 상사가 가해자 편을 안 들어줬고요. 이 가해자가 심지어 업무 분담에 또 불만을 가지고 다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업무를 둘러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이 때문에 가해자는 갑자기 힘들다면서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퇴사도 그냥 조용히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전만 해도 나는 회사 열심히 다닐 거야, 진짜 열심히 일할 거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사직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내고 나니까 회사 일을 좀 그냥 대충 하거나 기분 나쁘면 이렇게 서류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 상사가 아니 어차피 퇴사할 것 같으니까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얌전히 출근 후에 자리에서 좀 쉬다가 한 달 채우면 그냥 나가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에 또 이제 경로를 한 거죠. 지 옆에 있는 서류랑 노트랑 이런 걸 막 찢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야. 던지고 그날로 이제 가버렸다고 합니다. 약간 그 조절 능력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감정의 폭발, 뭐 분노가 폭발 이런 간헐적인 폭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제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그 야구 배틀은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너무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백하게 특수폭행 혐의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고 정리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좀 심한 폭언 같은 것들을 지금 SNS에 계속 보내나 봅니다. 피해자에게. 내 눈 피해서 다녀라. 뭐 너 보면 죽고 싶다. 퇴사할 때 회사 사람들 다 죽이고 나왔어야 하는데. 어휴. 그리고 뭐 거기 뭐 부서 사람들 뭐 다방면으로 별론데 몇 명 죽이고 싶은 애 있는데 참는 거니까. 아니, 백 변호사님. 네. 그냥 말로만 저렇게 하면 그냥 이럴 수도 있는데 아 저거를 실제 배틀을 휘둘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수폭행을 하고 그 이후에 입건된 다음에 저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입건이 됐으면 본인 행동을 반성해서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갈등을 키우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보복하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지금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피해자가 제일 걱정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피해자 가족은 아까 목소리 들었지만 이제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리잖아요. 21살밖에 안 되니까 지금 걱정이 많으신 듯이 내 딸은 지금 혼자서 감옥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토로하셨고요. 지금 스토킹 처벌법으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해가지고요. 법원에서 잠정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뭐 이런 전화를 하거나 이런 걸 못해요. 2달 동안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두렵다. 왜냐하면 이 가해자가 굉장히 좀 기분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머니 모든 가족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승희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 가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후로도 계속 뭔가 해코지를 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좀 경고 좀 해주시죠. 1. 구속영장 청구해야죠.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위해의 우려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70조에 분명히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저는 2달 동안 이게 잠정 조치가 2달 동안 유치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문자 보내지 마, 전화하지 마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잠정 조치가 2개월이었다면 2개월 안에 분명히 재범 위험성 저렇게 문자 쫙 가면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경찰은 적의 처리한다 그랬죠. 적법하고 위법하게 구속영장 청구하시고 법원도 이거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해자분도 그 주변에 가족분들 계시면은 조금 어디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거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